안녕하세요. 네,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은입니다. 네, 이번에 7급 대비 피셋 합격 책임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브로셔 받았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있을 거고, 이 합격 책임반 어떤 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7급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급,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그리고 기타 이제 7급 유사, 이제 PSAT가 도입된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급 PSAT, 대표적으로 그냥 이제 7급이라고 말할게요. 뭐 민경채 등도 PSAT 시험을 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은 국가직 7급 시험이고, 이 국가직 7급 시험에서 PSAT를 위한 전문 종합반, 그러니까 PSAT 대비반, 합격 책임반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국가직 7급에서 PSAT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7급 공채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급 공채는 먼저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죠. 5급 공채랑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PSAT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이 전공 객관식이고, 3차 시험이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PSAT 객관식 전공 시험 면접,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PSAT 주관식 전공 시험 면접 이렇게 돼 있죠. 20년까지는 거의 객관식 전공 시험으로만 학생들을 뽑았어요. 물론 면접도 있긴 했지만 이제 주된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21년에 PSAT가 도입되면서 이제 수험생들이 2단계로 줄여서 뽑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개요를 살짝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PSAT라고 해서 공직 적경성 평가 시험, 이제 적성시험이라고 많이 불러요. 적성시험, NCS, 리트 등이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 적성시험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PSAT는 공직 적경성 평가 시험으로, 적성시험으로 언어논리 상황 판단 합쳐서 1교시에 보고 자료 해석을 2교시에 이렇게 보면서, 뭐 교시는 2교시지만 3과목 시험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 7배수를 선발합니다. 작년 제일 최근 시험인 23년의 경우에는 18,000명이 응시했고 5,100명을 선발했어요. 경쟁률은 3.5대 1입니다. 그러니까 피셋 경쟁률이 3.5대 1이란 얘기예요. 2차 시험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전공 객관식 시험을 4과목, 물론 뭐 외무 형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가 제2외국어가 자격증으로 대체됨으로써 3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어쨌든 4과목 시험을 보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1.2배수를 선발하게 돼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경쟁률이 5.2대 1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국가직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 경쟁률이 사실 피셋을 빼고 객관식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전공 공부를 해서 객관식 시험을 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객관식 시험의 경쟁률은 5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피셋이 도입되기 전에 20년 시험에서는 그 경쟁률이 40대 1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몇 년 사이 경쟁률이 내려간 것이고, 옛날에는 50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경쟁률이 50대 1이었는데, 이제는 그 객관식 시험의 경쟁률은 5대 1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객관식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건 잘못 썼고요. 피셋 도입 이전에는 40대 1의 경쟁률의 시험에서 피셋 도입 이후에는 5대 1의 경쟁률의 시험으로 바뀌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셋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PSAT 시험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뭐랄까 적성, 공부가 아니라 적성, 성격, 체질에 비례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일정 점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PSAT 적성이 높은 사람, 적성 시험의 적성이 높은 사람은 예전같이 40대 50대 1의 경쟁률을 뚫지 않고도 겨우 5대 1의 경쟁률만으로 이제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SAT는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만 해놓으면은 5대 1의 경쟁률로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5급 공채 시험에도 PSAT가 있고 7급 공채 시험에도 PSAT가 있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된 특성이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5급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7급에도 응시할 수 있는 구조적 길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5급과 7급이 과목이 되게 달랐어요. 옛날에는 전공 과목 4과목이 아니라 7과목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40대 1로 경쟁하는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2차 객관식은 4과목으로 줄었어요. 과목의 수도 줄었고 2차 경쟁률은 또 5대 1 정도로 줄었다. 근데 이 5대 1조차도 실제 경쟁률이 아닌 것이 5급 공채 수험생 그리고 외국어시 수험생들이 외교원 수험생들이 7급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특히 이제 5급 1차에 떨어졌거나 5급 2차를 쳤거나 어떤 수험생의 경우에도 7월에 실시되는 7급 1차에 응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시험 삼아서 혹은 탈출구로서 7급 시험에 많이 응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5급이나 외교원 수험생들이 7급 시험에 대거 응시함으로써 이 5.2대 경쟁률조차도 절반 정도는 5급과 외교원 수험생들이 차지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급 수험생과 외교원 수험생들이 물론 정말로 탈출구로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체로 PSAT 그냥 연습 삼아서 시험장 경험을 위해서 한번 쳐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5.2대 1이 5.2의 경쟁률에서도 상당한 호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추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허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 삼아서 PSAT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체로 2차에도 응시를 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탈출구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몇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객관식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급을 진지하게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쟁률은 2차 경쟁률은 2, 3대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상 2.5대 1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AT 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연습을 해서 PSAT 실력을 올린 사람이라면 PSAT를 잘 통과한다면 2, 3대 1의 객관식 경쟁률만으로 7급 공채,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급 시험은 제 생각에는 객관식보다도 PSAT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PSAT 적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조금 PSAT 적성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노력을 통해서 PSAT 점수를 올리기만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경쟁을 뚫고 7급 공채,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7급에서 PSAT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고 저희 학원에서 PSAT 대비만을 위한 합격 책임반을 출범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면서 PSAT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SAT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을 저희 학원은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SAT 합격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PSAT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읽기가 되게 어렵지만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이에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적격성을,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역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그 옛날에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언어 논리는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학습 능력, 텍스트를 읽고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대표적인 역량이라 이거죠. 두 번째 자료 해석은 텍스트, 글로 된 텍스트가 아니라 수치 자료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겠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 능력은 공무원이 텍스트 자료뿐만이 아니라 수치 자료, 그래프나 표, 통계 자료 같이 수치로 된 자료를 어떤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는 역량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상황 판단 영역은 제일 이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황을 해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법이라는 환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잘 의사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측정해 보겠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 PSAT예요. 근데 이 PSAT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했고 뭐 다양한 이제 시험들을 준비했을 수 있고 7급이든 9급이든 객관식 시험에도 그런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는 지식 시험이에요. 공부를 해서 머리에 쌓인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인데 아까 말했지만 PSAT는 적격성, 다시 말하면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시험이에요. 이 역량을 평가하는 적성 시험의 특징은 일반적인 지식 시험이랑 완전히 특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냐면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공부가 아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공부하는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를 PSAT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셋에 임하는 태도와 공부하는 전략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셋은 시험이 아니라 시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셋을 하는 과정은 공부가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셋에 대한 새로운 접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 그리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강사진을 제대로 이제 구축해서 피셋을 위한 합격 책임반을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급 피셋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저희 베리타스 법학원의 도약 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약, 저희 이제 브랜드인데요. 저희 도약팀은 그 언어 논리의 신성우 선생님 그리고 자료해석의 저 좋은 선생님 그리고 상한 판단의 이지은 선생님으로 구축해서 7급 대비를 위한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진의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강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언어 자료 상황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언어 영역 가르치시는 이 신성우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성우 선생님은 참 제 동료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라는 게 뒤로 밀릴 정도, 최종 합격자라는 게 뒤로 밀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출제위원이에요. 언어 논리에. 그러니까 PSAT 언어 논리 기출 문제를 출제한 분이세요. 이제 50금채 합격을 최종 합격을 한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언어 논리 문제에 대해서 PSAT 출제 시기가 되면 검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검수위원으로도 들어갔었고 그 검수위원 중에서도 검토관리 총괄까지 하고 실제 PSAT 문제를 출제하기까지 한 출제위원으로서 역임을 했던 분이세요. 행시 최종 합격도 했을 뿐더러 특히 이 요소가 언어 논리에서는 아주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언어 논리 문제를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 논리에서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출의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유일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림동뿐만이 아니라 노량진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문제를 출제했던 분이 강사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다른 그 어떤 강사인가도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가르친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합격했었고 사실 저는 최종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일했던 경험보다도 제 스스로 강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 해석을 극복해서 6, 70점대 정도의 점수에서 평균 95점이 넣을 점수로 끌어올려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PSAT, 입법고시도 붙어봤고 행시도 여러 번 붙어봤고 그걸 심지어 고득점으로도 붙어봤지만 제 수험 경력은 PSAT 불합격에서 시작했었어요. 첫 1년 동안 저도 PSAT를 불합격했었고 그 불합격했었던 주요 원인이 자료 해석 플러스 상황 판단이었어요. 언어는 약간 잘했는데 그렇게 약간 못했던 자료 해석을 제가 완전히 공부 방법을 극복함으로써 한 2달 정도의 새로운 트레이닝 끝에 완전히 올려서 자료 해석이 효자 과목이 되어서 16년에서 18년 마지막 3년의 수험 기간에는 그 세 해의 시험 점수 평균이 95점이었어요. 자료 해석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90점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무관으로 일을 했고 강사로 나오게 되면서 진로를 이렇게 모색한 것 자체도 이 내용이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PSAT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봤는데 심지어 안 오른 기간도 겪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피셋 점수가 오르는지를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성적이 충분히 많이 오를 텐데 그 지식을 사장시키기 아깝다 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자료 선생님에 비롯해서 또 상한 판단의 저희 이지은 선생님도 물론 뭐 최종 합격은 아니지만 PSAT 8에 고득점 합격을 한 경험이 있고요. 사실 최종 합격 여부는 PSAT를 가르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저희도 최종 합격을 다 했지만 하지만 이 PSAT 과목에 있어서는 고득점 합격을 여러 번 했었고 메가피셋 등 다른 학원에서 전임 강사 경력도 있고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 7급 피셋에 적합하신 강사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 5급 공채 시험에 있어서는 저희 둘이 먼저 팀을 꾸려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이 7급 팀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상황 판단 강사분이 이진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셋이 힘을 합치면은 이지은 선생님은 일부러 지은 이름 아니겠지만 이지은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원가에서 평판이 가장 쉽게 7급 공채 시험이 난이도 자체가 5급 공채보다 낮기 때문에 가장 쉬운 단계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강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셋이 팀을 합치면은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내면서 7급 공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이 다른 강사진, 강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급이 다른 강사진으로 출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첫 출범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번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출범시키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여러분들을 관리해야 7급에 합격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세 유형의 종합반으로 놔두고 이 세 유형의 시험을 준비하도록 이제 유형에 따라서 이 세 유형을 골라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처음에 먼저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PSAT만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 진짜 올인해서 넉 달, 지금 시험이 넉 달 남았거든요. 7월 26일까지 넉 달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을 일단 개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올인반에서는 강의 제공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체화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관리를 다 책임지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올인반에서는 전범위의 강의 커리큘럼, 기초 강의부터 모의고사까지 진행되는 7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난 뒤에 그 강의를 체화할 수 있는 컨텐츠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7급 피셋을 합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적 내용,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들 그걸 모두 제공할 거고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피셋 올인반의 컨셉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몸만 싣고 있으면은 저절로 합격을 향해서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 과정에 들어와야 되는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속형 피셋 종합반은 피셋 점수가 어느 정도 괜찮거나 본인만의 공부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이제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의만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7급 피셋 도약 패스는 신림동에서 강의를 듣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실속형 피셋 종합반을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는 마찬가지로 모든 강의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대신 오프라인 관리가 없을 뿐이고 이 내용을 7월 26일 시험까지 수강 기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가격 또한 경쟁 학원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설정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으로 구성되고 저희가 제일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관리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의 출범을 위해서 저희가 5급에도 없었던 7급 전용의 그 PSAT 전문 종합반 출범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7급 피셋 그리고 이제 5급을 위한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4개월 동안 피셋에 올인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과 강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저희 강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커리큘럼을 설계했고 커리큘럼 외에 강의 그 체화 컨텐츠와 여러분의 스터디 컨텐츠 그리고 관리 내용까지 전부 설계를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커리큘럼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완벽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7급 공채 문제를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22년, 23년 최근 2개년 7급 공채 문제의 어떤 추이라고 할 수 있는데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25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작년이랑 올해가 비슷했는데 올해가 조금 더 많긴 했어요. 평균적으로 17문제와 8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과목이 모두 평균적으로 9문제일 수도 있고 9문제일 수도 있고 7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17문제, 8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분이냐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급 그리고 올해 5급 검수에 들어간 검수 합격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혁처가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주는 건 주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만들어서 거기서 변별력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의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예전에 있었던 민경채 시험의 난이도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17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는 분들은 이제 실수를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풀어서 틀리기는 어려운 문제, 제대로 풀었다면 틀리기는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17문제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4를 곱하면은 68점, 그러니까 70점까지는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문제는 기존의 5급 공채 시험의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8문제 중에서도 2문제 정도는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70점까지는 깔아주고 나머지 8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 싸움이 7급 공채 시험의 정체성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 철학에 맞춰서 구성을 한 것이 먼저 기초 강의에서는 민경채 7급 수준으로 워밍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초 강의 레벨에서는 언자상 모두 마찬가지로 민경채와 7급 기출 문제를 통해서 PSAT의 유형 및 기초 개념들을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각 6회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적인 스케줄은 브로셔 안에 있습니다. 각 6회로 진행돼서 민경채 7급 수준에서 워밍업을 하면서 기초 개념들, PSAT 언자상을 풀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한 반복 학습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건 6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5급 수준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경채 수준의 레벨의 시험 문제인 17문제, 양적으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금방 적응할 문제들이란 말이죠. 결국 여러분의 합부를 가르는 문제는 이 8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8문제에서도 어려운 2문제는 대부분 못 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못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릴 것을 가정을 하고 6문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6문제 싸움. 그 6문제를 누가 많이 맞추냐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7급 공채 시험의 직렬별 합격선을 봐도 제일 낮은 직렬, 가장 경쟁률이 낮은 직렬에서도 합격선이 70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이고 대표적인 일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격선이 85점, 외무형사 같은 경우에는 87점. 아까 말했지만 그 2문제 정도를 틀릴 걸 가정한 90점 아래에서 그 6문제를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70점 위에서 커트라인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문제 싸움, 5급 공채 레벨의 6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상 커리큘럼의 핵심이 되는 기본 심화 강의에서는 강의의 수준을 5급 공채 수준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5급 공채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7급의 특수한 유형들은 특수하게 가리키겠지만 7급의 특별한 유형들은 그렇게 가리키겠지만 이제 기본 실무형 이런 것들 언어 논리에서 7급의 특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7급에 맞춰서 가르치겠지만 기본적인 난이도 자체는 5급 공채 시험의 난이도에 맞춰서 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 레벨에서 어떤 전유형과 고난이도 문제까지 커버를 해서 마지막 2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실력에 따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민경채 7급 수준에서 시험의 기본적인 내용과 기초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탄탄히 다지고 들어가서 이제 강의의 주된 내용에서는 5급 수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는 5급 수준의 대표적인 유형들, 뭐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선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증가율, 비중, 가중평균 등 선지 유형들 이런 이제 대표 유형들을 할 거고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도 독해, 뭐 논증, 그리고 선지 중심의 판단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그리고 상한 판단 같은 경우에도 법조문, 퀴즈 문항 중에서도 기초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심화 강의에서는 유형별 학습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유형 그러니까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과학, 강화, 약화, 실무형 등의 유형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자료 해석은 매칭형, 표차트 전환 등 7급 공채에서도 여전히 출제되고 있는 5급의 특수한 유형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황 판단도 논리 추론 등 어려운 것을 포함한 퀴즈 문항에 대해서 고난도 심화 문항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밟아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7급 레벨의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5급 공채 수험생 중에서도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여러 바퀴를 공부해야 되는 조금 득점이 낮은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급 공채 레벨에서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과목당 4회차의 모의고사를 풀게 될 것인데 그 4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전 유형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출제를 해서 7급 공채 레벨보다 조금 높게 대비를 하게 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6문제 플러스 2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커리큘럼은 3가지 종합반에 모두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 그리고 실속형 피셋 종합반 그리고 온라인 도약 패스에서도 이 3가지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 한정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오프라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시제로 여러분들의 일과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피셋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소화해야 그것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강사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과 스터디를 관리하기 위한 3가지 이제 비전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완전히 분석하는 거예요. 민경채, 5급 공채, 7급 레벨의 이 3 기출 문제를 7급에서는 입학고시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경채, 5급 공채, 7급 공채 이 3 레벨에서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은 최소한 2번 이상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혼자 두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풀고 분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최근 10개년 민경채 7급 5급 공채 기출 문제를 완전히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양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그것을 스터디와 자습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비롯한 기출 문제 분석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및 스터디 스케줄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당일 배운 강의 내용을 당일 복습하고 그것을 누적해서 체화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제공할 거예요. 당일 배운 내용을 당일 복습하고 그것을 누적 체화한다는 의미는 그날 배운 공부를 그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강의, 다음 과목을 강의할 때도 그 전 강의에 대한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화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커리큘럼이 끝났을 쯤에는 여러분들은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저절로 체화가 되어서 여러분께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피셋 시험은 역량 시험이고 시험이 아니라 시합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공부를 조금 했다고 그것이 여러분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식형 시험은 듣고 배웠으면 끝이에요. 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역량형 적성 시험은 강의를 들은 것과 그것을 배운 것과 그걸 내가 아는 것과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모두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 걸로 완전히 체화한 내용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방법을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안 배운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괜히 머리만 어지럽고 가서 쓸 수 없는 방법이라면 안 배운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을 당일 복습하고 누적 체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께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잘 도와서 그걸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강 날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파르타 강제 관리 스케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이제 뭐 예시로 삼으려고, 이건 정말 예시예요.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과목별 기초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과목별 기초 강의가 진행되고, 물론 기본 강의부터의 내용이지만 오전 전에 여러분이 자습할 수 있는 누적 복습 체화 콘텐츠를 제공할 거예요. 기초 강의까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 강의부터 제공할 예정인데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그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도 각 과목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문 요약을 통해서 어떤 독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복습 컨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서 오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오후에는 자습과 스터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배웠던 내용을 공부할 자습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을 통해서 그 누적 복습 체화 자료 및 기출 문제 워크북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달고 강사들이 검수하는 그런 스터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본격적인 스터디는 기본 강의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기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 워크북을 통해서 분석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배우는 기본 강의부터는 이제 이렇게 스터디가 체계적으로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오후에 하는 건지 저녁에 하는 건지 이런 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전부 다 피셋 올인만 한정입니다. 토요일에는 격주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계속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격주로 해설 강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일과가 꽉 차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꽉 차서 돌아가는 내용 속에 그냥 뭐 별개로 뭐 기존에 이제 다른 타 학원이나 그런 데서 준비되었던 건 별개로 저희는 강사들이 직접 내용들을 전부 구성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과목별로 이 정도 양을 소화해야 된다는 양적인 개념을 설정했고, 그것을 기간적으로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만 하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는 컨텐츠 내용은, 트레이닝 컨텐츠 내용은 기초 강의 단계에서는 민경채와 7급 공채 12개년 기출 분석 워크북을 제공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설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문제는 풀지만 막상 여러분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직접 해설을 달아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에서, 그리고 특히 첫 기수인 이번 합격 책임반에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에 입반하실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 홍보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이미 들어보셨거나 피셋 공부를 최소한 해보고 난 분들이 대부분 이 정보를 접하고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해설을 쓰는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그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각 강사님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쓴 해설을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맛보기로 민경채 7급 공채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필수적인 3가지 중에 민경채 7급 공채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기초 강의 단계에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 이후부터는 2가지 컨텐츠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 강의에서 아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최소 2번은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5급 공채 10개년 필수 유형 워크북을 제공할 거예요. 기본 강의 단계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10개년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워크북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출 스터디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10개년 전 문제가 아니라 10개년 중에 가장 기초 유형들만 모아놓은 문제를 기본 강의에서 기출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 강의에서는 5급 공채 10개년 심화 유형 워크북을 제공하고 모의고사에선 전유형 워크북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이 5급 공채 기출 문제도 스터디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한 컨텐츠 단계에서 최소한 이해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자습을 한다면 3회독, 4회독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최소한으로 깔고 가는 공부량인 기출 문제 2회독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당일 복습하고 계속 누적적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언자상 각 과목에 맞는 체화 복습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컨텐츠는 그 기본 강의 시간에 각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관리가 진행되는데 기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가 진행될 거예요. 이제 매일 2시간 문제를 풀고 1시간 분석 스터디를 하고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매일 인증해서 스터디 리더를 통한 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강제 스터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물론 본인 스케줄이 완전히 안 맞는 분들은 뭐 스터디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긴 하지만 스터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관리를 해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격주간 점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8회차 시험 때까지 8회차의 점검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그 종합반 내에서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이제 레벨을 계속 높여가면서 실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7급 합격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합반에 대한 내용이고, 이따가 질문 답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에 따른 4개월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수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소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셋과 2차의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준 그리고 필요한 공부량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7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7급 공채 기준이에요. 작년 시험을 치고 오신 분들은 그게 바로 지표가 되는 것이고, 작년 시험을 안 치고 오신 분들은 스스로 시간을 재고 하루 날 잡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2-3시간이면 푸니까 이제 풀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로친 부분은 올해 5급 공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7급 공채 수험생분들도 5급 공채 시험에 많이 응시하시고 반대로 5급도 7급에 많이 응시를 하지만 두 시험 간의 점수를 어떻게 대충 환산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 저도 들어가 보고 작년 7급도 들어가 보고 올해 5급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두 시험을 친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평균적으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평균이에요. 유독 7급을 잘 치는 분들도 있고 유독 7급만 못 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1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난다. 작년 7급과 올해 5급,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올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7급을 친 학생들은. 그래서 한 1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보통 난다고 할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물론 개인 간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70점의 기준은 일반 행정 기준이에요. 일반 행정 합격선을 기준으로 86.6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테니까, 주요 직렬 합격선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 각자 자기 직렬 합격선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고해서 점수를 환산하실 분들은 여기 환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행정 컷 87.1 기준으로 작년 7급 점수가 그리고 올해 5급 점수가 70점 또는 60점이 안 되는 분들은, 작년 7급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70점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피셋 올인하셔야 돼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4개월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피셋 무조건 올인하셔야 되고, 종합반 기준으로는 스파르타 입반을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사실 대부분 권장드리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 순 공부량이 10시간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양을 투입해야지만 4개월 뒤 피셋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70점이라고 했던 컷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5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피셋에 대해서 강한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상 구분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점 이상 나면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최소한 유형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유형 분석을 하고 기출 문제 몇 번 보고 들어갔는데 그것 이상 공부를 했는데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났다면은 4개월에 대한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차 공부 이런 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분이 모두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투입을 하고 나서 이제 점수가 올랐니 안 올랐니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컷에서 마이너스 5점에서 10점 정도 차이 나는 분들부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정도까지도 사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피셋에 올인하시길 추천드리긴 합니다.
추천드리긴 하는데 5점에서 10점 차이로 나는 분들은 본인이 좀 나이가 되게 많거나 시험을 되게 오래 했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 2차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하면은 그 리스크를 1, 2차에 배분하는 것은 본인 선택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피셋 공부를 한 8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차 공부량이 2~3시간 정도 해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피셋 점수가 작년 기준으로 5점에서 10점 그리고 특히 10점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10점에 가까워지는 점수를 가질수록 마이너스 5점과 10점도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에 가까우신 분들은 피셋 공부를 80%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2~3시간 정도는 2차 공부에 할당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파르타반 입반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언자상 중에 과목별 강약을 분석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뭐랄까 비중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비중 조정. 이것도 무작정 언자상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4개월을 다 투자하게 되면은 셋 다 끌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그 과목에서 성적 향상을 이루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핀포인트로 유형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셋 공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되게 낮게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 오면은 되게 재밌어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점수를 보고 제가 전년도에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들어갔는데 라고 하면서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풀었고 모의고사도 한 8개 정도 풀었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를 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 기준을 맞춰서 다들 이제 내 공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나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하루에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한계량 공부를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잘 채워서 공부해 왔으면은 나는 공부를 그래도 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뭐 4~5시간 공부한 분들은 나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당연히 말하겠지. 제대로 안 했다라고. 근데 이 PSAT는 공부의 기간이나 공부의 밀도에 대해서 각자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과 다른 생각을.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뭐 2~3번 푸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도 모의고사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자료 해석에 있어서 그게 제일 효용이 높다고 생각하고 언어 상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한 달 정도 풀었으면은 한 개에 1시간 반짜리 5급 공채 기준으로 1시간 반짜리 한 개 기준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한 달을 했으면 한 30, 최소 뭐 30일이니까 평균 5개 정도로 생각하면 한 150개 정도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풀어야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다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말고. 그렇게 저는 이제 공부를 했었고 어제도 수험생이랑 이제 말을 했었는데 어제 정말 그 수험생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수험생이 이랬어요. 초시에 평균 60점이었어. 5급 공채 수험생이에요. 평균 60점이었고 이것도 뭐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평균 60점이. 그리고 23년에 시험을 치고 왔었는데 평균이 95점이 나온 거예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했는데 어제 얘기했는데 95점이 아니라 97.5점이었대. 제가 기억을 잘못했던 거야. 평균이 97.5점이에요. 평균이. 하나씩 틀렸다. 언자상.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이 수험생한테 감사 인사가 온 거야. 시험이 끝나고 작년에 감사 인사가 와서 2차까지 치고 왔어요. 2차까지 치고 사실 피셋이 이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가 왔길래 제가 바로 밥 사준다고 찾아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르면 다 찾아오세요. 밥 안 올라도 찾아오세요. 밥 다 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밥을 사드렸는데 왜? 물론 축하하는 마음과 저한테 이제 감사 표현을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에 사준 것도 있지만 궁금했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피셋 괴물이 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저도 작년 시험장 97.5지 이제 못 받고 절대. 예, 가면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참고가 되잖아요. 각자 방법이 달랐을 테니까. 뭐 과목별로 일정 커리큘럼을 탄 건 당연한 거고 그 해 합격하던 해에는 모의고사를 6개씩 석 달을 풀었대요. 석 달 동안 했던 거야. 하루에 6개씩. 1시간 반짜리 모의고사 6개. 그것만 해도 순 공부 시간이 9시간이야. 간단한 리뷰도 했겠죠. 그걸 석 달에 했대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꼭 여러분 이게 5급 공채 97.5점을 받아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에 대한 말이에요.
공부 양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성적 향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과정도 놀라워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좀 놀라는 표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6개 석 달을 풀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여러분 공부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이 많이 오르려면. 적당히 오르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입장 중에서 뭐 4, 5점 오른다, 뭐 그러면 합격한다?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막 15점, 20점 올려야 된다? 그런 분들은 놀라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평균이 15점, 20점 이상 오르려면은. 왜냐하면 남들도 공부를 하니까. 놀랍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충을 꽤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컷 마이너스 2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합격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컷을 넘었다 하더라도 올해 시험 안 맞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피셋을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최소한 이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피셋 공부를 50% 이상은 하길 추천드려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본인의 환경, 나이라든지 2차 공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상당히 조율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스파르타반까지는 입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이 선택을 해서 피셋에 100% 투입을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뭐 조율을 하실 거면은 피셋 종합반에 입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2차 공부에 활용하든지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피셋 공부를 50% 정도 선에서 그 조율을 하더라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4개월 남은 시점이니까. 근데 한두 달 전부터는 피셋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객관식 2차 공부는 어떻게든 돼.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지. 남은 석 달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최소한 공부를 해놨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돼. 실제 제 수험생 중에서도 뭐 5급 하다가 7급으로 내려가서 최종 합격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이런 수험생 꽤 있어요. 연락을 꽤 하는데 그런 분들도 7급 공부 아예 안 하다가도 석 달 정도까지 진짜 열심히 해서 붙는 경우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예 안 돼 있으면 문제지만 이제 시작해서 아예 안 돼 있으면 문제지만 조금만 돼 있다면은 석 달 정도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니까 피셋은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으로 승부를 보면 돼요. 양으로 석 달만 고생하면 되니까. 자, 그렇고 아까 말했지만 컷이 제일 낮은 교정직부터 대체로 이제 80점 이상에서 컷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무형사직 수험생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컷이 높으냐? 5급 공채에서는 외교원 컷이 일반 이전 컷보다 낮은데 7급에서 왜 더 높으냐라고 하면은 외교원 수험생들이 하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 내려온 그리고 그 비율이 뽑는 인원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컷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외무형사직 같은 경우에는 5급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 10점을 빼면은 77.7 이 정도면은 올해 예측되는 외교원 합격 난이도에 유사해요. 합격 컷이랑 유사해요. 아까 10점 정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무형사직 수험생의 경우에는 그냥 기준을 그냥 5급에 맞춰야 돼요. 5급 합격할 수준이 아니면 외무형사 못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놀랐겠지만 2차는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작년에도 외무형사직 합격한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쉽단 말은 2차가 3과목밖에 안 되고 그 외교원 그 과목의 그 외무형사직 수준이 낮아 쉽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외교원분들이 너무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차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니까 피셋이 잘 된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피셋 투입을 꽤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4개월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것 외에도 보러셔야 내용이 있지만 뭐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안에 진행되는 날짜나 그리고 독서실 제공 그리고 원룸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직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스파르타 피셋 올인반의 경우에는 피셋 올인반을 위한 피셋관을 별도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공 독서실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1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고 그 강의실을 지금 정비 중에 있고 그 강의실에서 책상을 두고 여러분이 다 함께 공부를 하고 교시제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시에 맞춰서 문을 개폐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스터디 리더가 여러분들의 출석 여부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메리트와 디메리트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의 내용을 마치고 질문 답변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없나요? 괜찮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뭐 없긴 한데 거의 이 브로셔랑 그리고 저희 그 베리타스 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7급 PSAT에 대한 코너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해요. 뭐 따로 정말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드리면 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 8회 중에서 마지막 2회는 완전 신작으로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그거 말고 앞에 6회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기출 문제 변형이나 뭐 저희 모의고사 조합 이런 것들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2회는 완전히 신작으로 출제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없는 게 맞죠, 이제? 자, 그러면 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도 이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기획을 했었었고 이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설명회 지금 이제 끝나니까 끝나는 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상담 원하는 선생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